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경제적인 위기의 경제적인 침체의 무게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 이제부터 되게 이제 혹독한 시간들이 이제 시작될 텐데요. 결국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생활비가 없어서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사람,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 같습니다. 꽤 우려스러운 이야기죠.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닥칠 것인데 그 어려움을 쉽사리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커로 이제 변신하는 거죠. 이 좀도둑들이 창궐하고 이제 양심이나 아니면은 뭐 자존심 이런 것들이 완전 이제 사라지는 이제 세상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봐야죠. 꽤 이제 무자비해지고 되게 현실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이미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 정치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들도 훨씬 더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제 부자들은 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더욱 멀리하고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불필요한 이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겉으로 볼 때 되게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 상당수가 몰락하고 빈민층,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벤츠 끌고 다니고 아우디 끌고 다니고 포르쉐, 레인지로버, 지랄 발광하는 인간들 되게 많았죠. 능력이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이 그런 차를 끌고 다니는 건 부러움의 대상인 거고, 근데 이제 능력이 안 되면서 무리하게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이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삶이 이제 망가지는 이제 그런 증거가 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꽤 답답하고 이제 꽤 한심한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카푸어보다 더 심각한 하우스푸어, 무리하게 이제 영끌한 영끌푸어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 영끌 인간들이 이제 살아갈 이제 앞으로의 이제 삶의 모습들은 되게 비참하죠.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제 희망은 없습니다. 영끌했다가 집 뺏기고 이제 월급 차압당하고 여러 가지들을 다 뺏긴 상태에서는 정상인의 삶을 못 산다라는 거죠.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주민등록 말소시키고 채권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요,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냥 증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좋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가족들도 싫어하고 이제 쓸쓸히 혼자서 이제 살아가다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허덕이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요새는요, 노가다라고 얘기하는 일도 아무나 못합니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거죠. 옛날에야 김씨 이러면서 그냥 이제 인력사무소 같은 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 가서 이제 일한다 그러면 따라가서 일하고 그냥 일당 받고 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조차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점점 이제 과거에 비해서 시용불량자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룸도 더더욱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데 함부로 괜찮은 것처럼 이 세상을 이제 우습게 보다가 세상으로부터 크고 다치는 이들이 되게 많아진다라고 봐야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계속 찍어서 말씀드리면서 저는 되게 겁이 많이 나거든요. 되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도 많이 보고 뉴스도 열심히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려 하는데, 무리하게 빚을 이미 진 이들은 너무도 자신만만해요.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0억을 대출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2024년 하반기쯤부터 해서 좀 조짐이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쉽사리 해결이 되겠냐고요. 개선되기 어렵죠. 괜찮아지려면 빨리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 팔리는 게 금방 되냐고요. 안 되죠. 집을 사려는 사람들 또한 대출이 나와야지 그 대출을 기반으로 해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이제 집을 구매하겠다라고 해도 대출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나오지도 않고, 이자도 이자가 너무 높아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5% 6%예요. 이 청년들 대상으로 진짜 신혼부부 특례 대출로 해가지고 정책자금 지원 받아서 받는 대출 말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면 살 수 있는 수준의 이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는 22억이다 25억이다 붙어 있는데, 뭐 경매로는요 18억 19억에 나가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비싸단 말이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요, 서울에서 이제 매매로 거래되는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점점 내려오고, 뭐 9억대라고 하던데 좀 지나면요 8억대고 7억대고 더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생활하는 이제 보통의 사람이다 보니까 점점 느껴지는 게, 지금은 무리해서 집을 살까 생각 드는 것보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얼마나 잘 버텨서 살아남아서 올해고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안전하게 가족들 부양하며 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앞서는 거죠.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되게 어렵고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에 직원들의 80%가 잘려 나갔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살아남은 20%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고요. 그만큼 회사가 심상치 않았다라는 거죠. 대기업들이 인력을 20% 삭감한다 30% 삭감한다,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큰 80% 인력을 잘라내고 20% 인력으로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게 제가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삭막하고 살벌하죠. 이런 기업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생존에 대한 고민, 염려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에 물가는 정말 사악하다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이 조그마한 손에 쥐는 감자 하나가 2,000원이라 그러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만큼 되게 녹록지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그리고 더욱더 염려하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안전하게 살아갈지를 궁리하는 거, 그게 최우선의 화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대비하는 삶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